아동 정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어제 풀려난 뒤 법원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도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낳은 현상들입니다. 서지영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손정우 사건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지영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고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적었습니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에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 씨 인도는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 수사를 위해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선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입법기관 우는 말라며 법원도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앞엔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던 손정우를 잊지 않을 것이다. JTBC 오선민입니다. 손정우에 대한 처벌만 약했던 게 아닙니다. 저희는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에 연루된 범죄자 42명의 판결문 43개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반성, 초범, 충동 같은 감형 사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손정우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고 다운받고 소지한 회원들, 재판에 넘겨진 42명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34명이 벌금형, 가장 많았습니다. 손정우를 포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회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판결문엔 초범, 자백, 반성과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정도 봐줍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 배포로 신상 등록된 범죄자들 중에 37.5%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감경 요소를 들어왔던 겁니다. 이번엔 법조문을 한번 보시죠. 회원들에게 적용됐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난 6월에 개정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인 걸 알고도 보거나 갖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 그리고 단순 소지 처벌도 강화한 것, 바뀐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조금이나마 바뀌어도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선고할 때 참고하라고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 기준이 아직 디지털 성범죄엔 없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 연말에 초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기존 선고 형량을 참고해서 만드는데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처벌과 예방을 위해 우리 법원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